밴드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 잘해왔는데 나만 연습을 제대로 안 해오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반대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나의 안일함이 상대방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대방을 적절히 비난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완전 오도만큼 기분 좋은 채널 오도뮤직입니다. 제목으로 조금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그냥 제가 취미로 오랜 시간 밴드를 해오면서 좋았던 점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TMI 시작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 처음으로 통기타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갖고 놀다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밴드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밴드는 그 당시 저희가 시골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록밴드의 구성을 갖췄다고 보긴 좀 어려웠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밴드부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록밴드의 구성을 갖춘 밴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재밌게 하긴 했는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이기도 했고 구성원들의 열정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있는 밴드 동아리에서 제대로 밴드 했던 것 같아요. 악기를 배우게 되면은 혼자만 계속 연주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합을 맞추는 활동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도 그냥 기타를 막연하게 배운 것이 시초였지만 록밴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러운 계기였던 것 같아요. 밴드에 몸담으면서 재밌고 값진 추억과 경험과 인생의 교훈을 얻기도 했죠. 먼저 표면적인 장점 몇 개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밌습니다. 밴드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인데, 밴드 활동은 그야말로 재밌는 활동입니다. 모두들처럼 저도 힘든 세상을 살아왔는데 밴드를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해소가 됐어요. 사실 저는 세상에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다고 봐요. 음악은 아마 제 의견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을 거예요. 동시에 쉽게 자주 즐겨지는 컨텐츠일 거예요. 혹시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런 사람마저 음악을 재밌어하고 즐기게 만드는 게 바로 밴드 활동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와 합을 이룰 때 그 짜릿함은 정말 너무 보편적이어가지고 굳이 그 재미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또 밴드 활동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 창작, 발표, 즉 대중 앞에서의 공연 같은 거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도파민을 선물해줬어요. 항상.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생각하는 것보단 낮아요. 거의 모든 동네에 음악학원과 대여 전문 합주실이 존재하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밴드부가 존재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점점 록밴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해지고 있어서 어딜 가더라도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밴드 사운드는 현대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뭐 아이돌 음악부터 해서 힙합까지 밴드 사운드가 아닌 음악 거의 없죠. 제 의견인데, 아무리 악기 초심자라도 지금까지 들어온 노래 구성 대부분이 밴드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밴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소리를 담당해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도 없죠. 밴드는 최소 3명부터 해서 적절하게는 6명 정도만 모여도 시작할 수가 있고, 대규모의 인원이 한날 한시에 모여야 되는 오케스트라 합주랑 비교해보면은 바로 체감되실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연주하기는 진짜 너무 쉬운데 끝내주는 음악들 진짜 세상에 널려 있어요.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조금 슬픈 현실인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악사들은 본인의 연주만으로는 돈을 벌어먹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거의 모두가 항상 레슨을 생업으로 겸하고 있죠. 공연과 음원을 통한 수익은 매체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최상위권 아티스트들이 독식하는 체제가 된 지 오래고 아마 앞으로도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실력 있는 악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슨을 진행 중이고, 밴드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들에게는 모두 차고 넘치는 선생님들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세상 모든 분야의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는 유튜브라는 만능 매체도 존재하죠. 전혀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싼 취미가 아닙니다. 레슨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밴드 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특히 장비를 많이 사게 되는 기타 파트였는데도 기본적으로 음악 장비들은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감가상각이 크지 않고요. 가끔 고가의 장비를 사게 되더라도 평소에 중고거래를 좀 즐겨하고 물건 잘 관리하면은 온전하게 갖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요. 다만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밴드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워지면서 장비 수집가로 스탠스를 변화시키는 아저씨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집과 관련된 흔한 취미로 대표되는 자동차, 명품백, 시계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가격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합주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요즘 1시간에
2, 3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항상 학교 동아리방을 이용했어가지고 이런 것도 내본 경험이 별로 없고요. 여럿이 모여서 분담한다고 하면은 크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장점이었는데 제가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몇 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어린 친구들한테 더 좋은 건데 단체 생활에 필요한 지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전략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줘요. 저는 대학교도 다녔고 군대도 경험했고 뭐 많은 단체 생활을 해왔지만 밴드 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록밴드는 기본적으로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유일한 구성과 소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도 한 명이라도 연습을 제대로 안 해오면은 그날 합조 그냥 망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라도 없으면은 합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소하게 지각을 해도 그 피해가 막대하죠. 밴드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 잘해왔는데 나만 연습을 제대로 안 해오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반대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그 연습을 안 해오면 나의 안일함이 상대방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지도 알 수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대방을 적절히 비난할 수 있고 어떻게 적절히 용서해야 하는지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게 참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성취를 맛보고 이후에 허무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공연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공연이란 개인 연습과 합주를 동반하는 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쌓아 올린 원기옥을 사람들 앞에서 한순간에 확 터뜨리는 거랑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끄러운 공간에서 음악에 취해서 공연하는 그 순간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하듯이 정말 짜릿하게 다가와요. 공연이 끝나고 고생했던 멤버들이랑 뒤풀이하는 그 순간까지 도파민의 분비는 정점에 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짜릿했던 만큼 다음날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뭐가 남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로 못할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와요. 아마 공감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 그 순간 공연을 위해서 그동안 그 고생을 해왔던 게 맞나 싶은 과거를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뒤늦게 찾아오는 그 허무한 감정마저도 진짜 밴드 활동의 묘미임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험난한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연한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돼요. 많은 바쁜 사람들을 사실 앞에 불러놓고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게 공연인데, 그 순간에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주인공이 되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공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요. 밴드 하다 보면은 구성원들 중에 꼭 나랑 진짜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해요. 굳이 요즘 시대에 밴드 음악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일반적이 않은 건지 저는 유독 밴드 하면서 괴짜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겠죠. 싸운 적도 진짜 많고, 이거는 취미로 밴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프로 뮤지션들도 특히 밴드 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주 흔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밴드에서는 누구 한 명이라도 관계가 틀어져서 합주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밴드 전체가 진짜 망하는 거라서, 이것을 이내 깨닫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같이 합주하면서 또 공연하면서 그 겪는 숱한 고통의 날들이 내가 유독 안 맞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랑 이상하게 되게 가깝게 만들기도 해요. 그랬던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아주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록밴드는 묻어갈 수 있는 사람도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1인분을 해야 음악이 유지되고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단체가 굴러가요. 밴드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 단 한 명도 낙오되거나 따돌림 당해서는 안 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또 이로부터 많이 배워요. 밴드는 사람들과 농밀한 상호작용을 체험하고 또 고효율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끈끈한 인생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덤이에요.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단점도 한번 재미로 몇 개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퇴폐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록 음악에 심취하게 되면은 그런 감정을 일부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울한 감성을 음악에 녹여내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록의 강력한 무기였어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수많은 록밴드 멤버들이 술, 담배를 즐겼고 심지어 마약에 손대는 사람도 진짜 많았죠. 또 그러한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좀 제동 없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할 때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노는 애들이, 또 발랑 까진 애들이 하는 동아리라는 인식이 공공연했어가지고 착한 애들은 잘 들어가길 꺼려했던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대학교 와서도 비슷한 인식이 많았어요. 실제로 밴드 활동하는 학생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흡연자 비율이 진짜 높았던 것 같고, 합주나 공연 끝나고 나서 숱하게 음주를 즐기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근데 살면서 담배 한 번도 안 펴봤고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거든요. 자기 자신이 지조만 확실히 지킬 수 있다면은 진지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경향이 있는 것 뿐이지, 특히 요즘 세상은 뭐 더 그렇지도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현 시점에서 되게 인기 있는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록밴드가 아직은 대중음악의 주류에 위치했었어가지고 그때도 많이 기운이 쇠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돌아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음악에게 록밴드의 자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현 시점에서는 힙합, 아이돌 음악 같이 주류 대중음악, 즉 대중이 열광하는 문화 속에서 날뛰고 싶은 인사력 짙은 취미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록밴드는 아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취미로 록밴드 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점을 대충 말해봤는데요. 어떻게 느껴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록밴드 활동을 즐겨온 제 모습이 항상 만족스러웠어요. 거의 매 순간 즐겁고 재밌었고, 신기한 게 엄청 힘든 순간들도 다 재미있는 경험으로 추억하게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중이거나 밴드부에 들어가볼까 공연 중인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말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취미로서의 밴드 활동이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봤습니다.